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에 영수라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한 사이, 그냥 같은 반 녀석 정도였죠. 영수는 학급 임원이라서 야자를 할 때면 가끔 임원 어머니들이 야식을 손수 챙겨 오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영수 엄마도 종종 학교에 오시곤 했는데 다른 엄마들과는 유독 눈에 띄었어요. 훨씬 젊어 보였거든요. 왠지 우리 부모님 세대라고 하기에는 좀 이질적인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이혼을 했고 영수 아빠가 보다 젊은 새엄마를 맞이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 새엄마의 나이가 30대 초반쯤이라 우리랑 고작 해야 14살 차이밖에 안 났어요. 게다가 꽤 곱상한 외모의 목소리도 안개처럼 맑고 허스키한 느낌인 게 묘하게 유혹적이더라고요. 야자 시간에 샌드위치를 나에게 건네주는데 괜히 설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이 스치기라도 할까봐 은근히 긴장했던 것도 같네요. 가끔 밤늦게 공부하다 잠이 안 올 때면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잠 못 이루곤 했죠. 왠지 모르게 그녀의 눈빛이나 표정에서 다른 엄마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쓸쓸함 같은 게 느껴졌는데 그게 또 나를 더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친구들과 술이나 마시며 젊음을 탕진하는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영수를 다시 마주쳤죠. 이후 영수와도 자주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친구들끼리 속 깊은 얘기도 나눌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영수가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이혼할 것 같다라는 말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또 얘네 아빠도 참 대단하네 싶었죠. 영수 아빠는 돈이 꽤 있는 사업가였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여자와 재혼했다는 사실이 주변에서 꽤 화제였거든요. 자세히 들어보니 아빠와 그 새엄마, 그러니까 옥순 아줌마의 성격이나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잘 안 맞고 자주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별거는 기정사실이고 아마 내년쯤 이혼하지 않을까 싶다던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잊고 있었던 그녀의 생각에 묘한 기운이 올라오는 거 있죠. 뭐랄까, 내게도 잘하면 기회라는 게 올 수도 있겠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네. 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물론 영수의 힘든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옥순 아줌마에 대한 묘한 기대감이 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녀의 상황이 더 복잡하고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수 녀석 입대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영수네 집이 빈다고 무작정 애들끼리 놀러 가게 된 거예요. 영수 아빠는 사업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영수도 곧 군대에 가니 집이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막상 가보니 검정색 망사로 된 홈드레스를 입고 영수 엄마가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 있었고 다 큰 사내 녀석들이 우르르 몰려들자 우리를 보고 당황한 그녀는 난감해하는 티가 역력했어요. 아무래도 영수 아빠가 집을 비워서 물건을 챙기러 온 것 같더라고요. 영수네 집에 가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영수 아빠가 저리 곱고 어린 여자와 재혼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 집이 꽤 잘 사는 편이더라고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넓은 거실, 그리고 곳곳에 놓인 미술품들이 그들의 재력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어차피 돈 보고 시집 온 거면 신랑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살 것이지. 왜 이혼을 하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무튼 집도 넓고 방도 넉넉했는데 고주망태가 된 우리를 그냥 빈 방에 들어가 자라고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남자들끼리 부둥켜 안고 술 냄새 폴폴 풍기며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누워서 자고 싶지가 않은 거 있죠. 아까 우리를 보던 그녀의 눈빛과 검정색
망사, 드레스, 몸으로 비치던 몸선이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뭔가 그녀의 당황한 모습 속에서도 숨겨진 슬픔 같은 게 느껴졌고, 그게 나를 더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조용히 주방으로 나갔어요. 주방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거든요. 마침 그녀 혼자 청승맞게 소주 한 병을 까고 있더라고요. 분위기로 봐서는 양주나 와인을 먹는 게 어울릴 것 같은데,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그녀의 쓸쓸함을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계셨어요. 물 마시러 나왔니? 네. 목이 말라서요. 그래, 물컵은 저기 있고 정수기는 여기 있으니까 마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소설이나 웹툰을 좋아해서 그런가 혹시 하며 은근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다 마시고도 그녀를 쳐다보며 한참이나 우덕하니 서 있으니, 왜? 너도 한잔 할래? 네, 한 잔 주세요. 그렇게 둘이 동트기 직전까지 술잔을 기울이게 됐어요. 초반의 어색함은 술의 힘으로 딛고 많은 얘기를 나눴죠.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안 좋은 일. 창식이 눈에도 내가 안 좋게 보이나 봐. 그렇다기보단 이 시간에 혼술하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나 요즘 많이 우울하고 쓸쓸해. 아니, 아줌마는 얼굴도 이쁘시고 몸매도 매끈하시고 부자 남편도 있는데 뭐가 그리 우울해요. 너도 어른이 돼보면 알 거야. 남녀 사이에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럼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보네요. 창식, 너 보기보단 어른스럽네. 그녀가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사실 별거 중이란 사실은 영수한테 듣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최대한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아는 척하면 그녀가 경계할까봐 그랬죠. 나 영수 아빠랑 곧 이혼할 거야. 아줌마, 영수 아빠랑 이혼하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조금 엉뚱한 소리를 던졌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줌마 나이가 한창인데 더 젊고 어린 남자 만나 즐기며 살면 되죠. 말은 쉽지. 그게 생각처럼 되겠어? 생각처럼 안 될 건 또 뭐 있어요. 요즘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를 충분히 즐겨야 한다는 룰루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나 영수 아빠랑 결혼할 때도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돈 많고 늙은 남자 꼬셔서 시집 간다고 말이 많았는데 이혼까지 해봐. 또 뭐라고 하겠어.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스치는 게 보였어요. 참나, 아줌마는 걱정을 사서 하시네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 사시면 되죠. 그래, 너가 나보다 낫네. 너 말만 들어도 시원시원하다. 네, 걱정 마시고 영수네 집 부자니깐 이혼할 때 이자료나 많이 달라고 하세요. 그래, 너가 웬만한 가족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제가 티슈를 한 장 뽑아 건네주며 말했죠. 사는 게 맨날 행복할 수만 있나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이혼으로 액땜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더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창식이 말이 다 맞아. 호호. 그녀는 제 앞에서 소녀처럼 웃다가 울다가 했어요. 그 모습도 마냥 예뻐 보였어요. 그러다가 술김에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힘드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술 친구 되어 드릴게요. 아줌마, 이혼하면 저한테도 기회가 오는 건가요? 무슨 기회? 아줌마, 남자로요. 너가 내 남자를. 가소롭다는 듯 웃긴 했지만 일단 한번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기도 하여 용기 내서 말하였네요. 언제 또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가 컸어요. 그리고 술 기운이 한몫했죠. 네, 저 아줌마 처음 볼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그래, 암튼 오늘 창식 때문에 기분이 좀 풀렸네. 그쵸. 오늘 저 때문에 기분 좀 좋아지셨으니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무슨 약속을? 혹시 진짜로 이혼하게 되시면 저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시기로요. 그래,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깐. 그치. 그럼요. 저희 단둘이서 이렇게 술자리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른다니깐요. 암튼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우린 다소 희망찬 얘기를 나눈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어요. 영수가 상병 휴가를 나와서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었는데 자기 아빠가 결국 새엄마랑 이혼을 했다는 거 있죠. 그때부터 또 아줌마 생각이 났어요. 영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정말 새 삶을 시작했는지 궁금해졌어요. 당시 저도 입대를 1달 정도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영수에게 대놓고 물어보긴 좀 그렇고, 영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목록을 뒤져 옥순 아줌마의 계정을 찾아냈어요. 다행히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지 가게 사진과 함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죠. 아줌마, 저 창식이에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어머, 창식이 오랜만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어요. 그쵸. 이혼했다는 소식 듣고 연락드렸어요. 어머, 그랬니? 창식이는 잘 지내? 네, 잘 지내죠. 근데 좀 있음 저도 입대해요. 1달 남았어요. 그래, 내가 창식이한테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줘야 하는데 서울까지 가기가 좀 그러네. 아줌마, 지금 어디에 사세요? 부산이야. 나 원래 부산 사람이잖아. 그럼 제가 내려가면 되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어머, 나 보러 여기까지 온다고. 그럼요. 남는 게 시간뿐인거려. 부산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다녀오죠 뭐. 그럼 오렴. 혹시 제가 가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재워주시기도 하나요? 그래. 내가 창식이한테 도움받은 것도 있고 하니 풀코스로 모셔야지. 그럼 언제 올래? 내일 당장 내려갈게요. 그래. 출발할 때 연락하렴. 네, 아줌마. 전화를 끊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재워준다는 뜻이 제가 생각하는 그 뜻과 아줌마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걸까? 아니면 같은 걸까? 부산에서 단둘이 데이트. 그 설렘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긴장감과 흥분이었어요. 어쩌면 고등학교 때부터 품어왔던 짝사랑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하니 아줌마가 선루프가 있는 흰색 그랜저 아이지를 몰고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 민소매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끼고 창씨가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한 손을 흔들며 반기는데 완전 사랑스러운 거 있죠. 사실 어릴 때부터 제 이상형이 이민정이었거든요. 근데 옥순 아줌마가 딱 이민정 씨를 닮았어요. 그래서 친구 엄마의 아줌마임에도 불구하고 첫눈에 반해들이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줌마, 저도 화답하듯 양손을 흔들며 반갑게 그녀를 불렀어요. 그렇게 그녀의 차를 타고 해운대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이혼 후에 부산으로 다시 내려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부산이 좋았고 고향이기도 해서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그녀는 전 남편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바람둥이였다고 하더군요. 밖에서 만나고 다니는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고 유흥업소 역시 밥 먹듯이 들락날락 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그런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렵게 결혼한 이상 이혼은 쉽게 할 수 없어 고민을 했고 너무 걱정이 앞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우연찮게 저랑 대화를 하다 생각보다 쉽게 답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욜로니, 새로운 인생이니 하는 말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에 묘한 뿌듯함과 함께 책임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후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서 술을 엄청 먹어댔어요. 그녀도 오랜만에 외출이라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린다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셔댔고 둘 다 만취한 상태가 되었죠. 아줌마, 우리 이제 자러 가요. 그래, 나 대리 불러놨으니 잠시만 기다려. 네, 어디서 자는 걸까? 혹시 둘이 같이 자는 걸까? 혼자 또 별의별 상상을 다 했네요. 하지만 그녀가 차를 멈춘 곳은 바로 그녀가 위자료로 사들인 원룸 건물이었어요. 1층에선 네일샵을 운영하고 4층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마침 2층에 원룸 하나가 비어 있으니 거기서 자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엄청 실망했죠. 그래서 부산까지 왔는데 혼자 재울 거냐며 어린애가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 하듯이 때를 썼어요. 아줌마, 저 곧 군대도 가야 하고 보고 싶어도 이제 못 볼 수도 있어요. 딴짓 하자고 안 할 테니 손만 잡고 같이 자면 안 돼요. 네. 그럼 진짜 손만 잡고 자는 거야. 그녀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제때 쓰기에 넘어왔어요. 하지만 다 큰 성인 남녀가 그것도 둘 만취 상태에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우린 사고를 치고 만 거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젊은 남자의 패기와 애정 공세에 그녀도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녀도 외로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어색함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감돌았어요. 옥순 아줌마가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며칠 더 지내다 가라는 거 있죠. 괜히 사고 쳐서 아줌마랑 사이가 틀어질까봐 두렵기도 하였는데 오히려 더 있다 가라는 말에 날 남자로 받아들이나 싶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옥순 아줌마는 하루만 더 하며 계속 저를 붙잡았어요. 저야 좋았죠. 입대 전까지 할 것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던 차에 공짜로 실컷 얻어먹고 실컷 하고 실컷 놀 수 있으니 그러겠다고 했던 게 입대 전전날까지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녀의 네일샵 일도 도와주고 같이 시장도 보고 밤에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갔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마치 연인처럼 지냈죠. 그녀는 저에게 군대 잘 다녀오라고 격려했고 저 역시 그녀에게 몸 건강히 잘 지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입대를 했어요. 훈련소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100일 휴가를 나왔죠. 제일 먼저 연락한 게 옥순 아줌마였어요. 아줌마, 저 부산 내려가면 먹여주고 재워주시나요? 제가 장난스럽게 물어봤죠. 그래, 창식아. 나도 창식이 얼굴 보고 싶으니깐 어서 오렴. 오랜만에 옥순 아줌마를 만나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해운대 바닷가를 거닐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로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서 저도 긴장했어요. 나 임신 3개월이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내 아이야. 놀라우면서도 당황했죠.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분명 조심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그녀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많이 놀랐지. 근데 나 이 아이 낳아서 키울 생각이야. 그러니 넌 알고만 있으라고. 그녀는 저에게 책임지라고 할 생각 없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대신 아이는 자기 혼자서라도 키울 거라고 했어요. 어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녀의 의지가 굳건해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단이 느껴졌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제대를 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2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더니 제가 떠나 있는 동안 세상은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간 것 같았죠. 군 생활 동안 잊고 지냈던 현실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듯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무엇보다 옥순이와 아직은 어색하기만 한 제 아들 녀석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밀려왔죠. 휴가 때 잠깐씩 내려와 얼굴만 비추고 올라가긴 했지만 제대로 시간을 내서 아들과 옥순이와 함께 있어 본 적은 없었어요. 자대 배치 후 정신없이 흘러간 군 생활 속에서 그저 숨 막히는 일상들을 버텨내기에 급급했으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제대라는 현실이 실감나면서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묘한 설렘이 마음 한켠을 채웠어요. 내가 진짜 아빠가 되는 건가? 20살 어린 나이에 철없이 저지른 실수로 갑작스레 아빠가 되어버렸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잡아타고 옥순이 사는 원룸 건물로 향했어요. 익숙한 골목길 변함없이 1층에서 영업 중인 옥순이의 네일샵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죠. 택시에서 내려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는데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드디어 옥순이네 집 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옥순이 엄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저 창식입니다. 잠시 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옥순이 엄마는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죠. 아이고, 김서방 어서 와요. 아이고, 우리 김서방 늠름해졌네. 김서방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정겹게 느껴졌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창씨가 하고 편하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번듯한 사위 대접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옥순이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덥석 손을 잡고 방 안으로 이끌었어요. 어서 들어와요. 옥순이도 김서방 온다고 아침부터 얼마나 부산을 떨었는지 몰라요. 애도 김서방 기다린다고 꼼짝도 안 하고 얼마나 얌전히 있었는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옥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오랜만에 다시 보는 옥순이는 예전보다 더 예뻐진 것 같았어요. 아니, 예쁘다기보다는 뭐랄까, 엄마가 된 여자 특유의 성숙함과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에 풋풋하고 발랄했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대신 깊어진 눈빛과 차분해진 말투에서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왔어. 옥순이는 쑥스러운 듯 짧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옆에는 훌쩍 자란 아들 녀석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제 어릴 때 사진이랑 똑 닮은 얼굴이었어요. 까맣고 동그란 눈, 오뚝한 코, 도톰한 입술 정말이지 붕어빵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죠. 우와, 많이 컸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아들은 낯선 저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감출 수 없어 보였어요. 제가 손을 내밀자 아들은 엄마 눈치를 살짝 보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어찌나 야무지던지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빠라고 불러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옥순이는 살짝 웃으며 아들에게 아빠 해봐 아빠 하고 속삭였어요.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고 앙증맞은 목소리로 아빠하고 옹알거렸죠. 그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과 함께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아빠가 되었구나 하는 현실감이 온몸으로 밀려왔어요. 옥순이 엄마는 제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는지 먹을거리를 잔뜩 장만해서 푸짐한 밥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갈비찜 잡채, 나물, 생선구이 정말이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었죠. 저를 귀한 손님 대하듯 끔찍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몸 둘 바를 몰랐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밥을 먹는 내내 저를 김서방이라고 부르며 살뜰하게 챙겨주셨죠. 우리 속사정을 다 아시는 건지 아니면 전혀 모르시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를 사위로서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옥순이와 옥순이 엄마와 그리고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순간 묘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어쩌면 제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군 생활 동안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답답한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포근하고 안락한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 듯했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돕고 있는데 옥순이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김서방, 이제 제대도 했으니 앞으로 옥순이랑 애랑 같이 여기서 살아요. 옥순이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제 김서방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줘야지. 뜻밖의 제안에 순간 당황했지만 왠지 모르게 거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순이 엄마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투에 마음이 흔들렸죠. 사실 저도 옥순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하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나이 차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 왔지만 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그녀를 차마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랐어요. 밤이 깊어지고 자연스럽게 옥순이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옥순이와 아들 그리고 저까지 한 방에서 자는 건 처음이었죠. 좁은 방에 셋이 옹기종기 모여 누워있으니 정말이지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옥순이는 제 옆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죠. 어색하면서도 묘한 설렘이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옥순이의 숨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그녀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찡해졌어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꿋꿋하게 아이를 키워온 그녀의 모습이 존경스러웠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옥순이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왔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옥순이랑 같이 살고 싶다. 아들이 귀엽게 웃으며 저를 쳐다보는 모습. 옥순이 엄마가 저를 김서방으로 부르며 극진히 사위 대접을 하는 모습. 그리고 옥순 역시 한눈 팔지 않고 조신하게 아이를 키워온 모습.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감동스러웠네요. 결심을 굳혔어요. 결혼하겠다고요. 물론 띠동갑도 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웃으며 환영할 부모는 없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저희 엄마처럼 자식에 관해서는 예민한 사람은 더더욱.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반대도 두렵지 않았어요. 옥순이와 아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했지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웬일이야? 제대하자마자 웬일로 전화야? 엄마, 할 말 있어. 뭔데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나 결혼하려고. 제 말을 듣자마자 엄마는 정색하며 소리쳤어요. 뭐 결혼? 너 지금 제 정신이니? 하는 공부는 안 하고 군대 가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엄마,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말도 없어. 나는 절대 반대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엄마는 쉴 새 없이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엄마의 반박을 잠재울 승부수가 있었죠. 숨을 크게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아빠 됐어. 벌써 3살이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그대로 쓰러지신 거였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어요. 엄마, 엄마 하고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다행히 곧 다시 전화가 왔고 놀란 동생이 엄마는 괜찮다고. 다만 충격이 너무 커서 잠시 정신을 잃으신 것 같다고 전해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와 마주 앉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격렬하게 화를 내지는 않으셨죠. 손주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신 듯 했어요. 그래 어쩌겠니. 이미 벌어진 일인데 손주가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반대하겠니. 엄마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은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죠. 결혼식은 꿈도 꾸지 마라. 사촌들끼리 간단하게 밥이나 한 끼 먹는 걸로 끝내. 나는 인정 못해. 결혼식은 못 해준다는 말에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엄마에게 결혼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더 이상 바랄 수는 없었죠. 며칠 후 옥순이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냉랭한 표정으로 옥순이를 훑어봤지만 막상 옥순이를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젊어 보이고 예쁘장하게 생긴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듯 했어요. 번듯한 건물주에 어찌 보면 꼬마 신랑을 데리고 산다고 생각하니 더 예뻐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손주 녀석이 재롱을 떨며 아장아장 걸어와 할머니 품에 쏙 안기자 엄마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듯 활짝 웃으셨죠. 손주 바보가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옥순이는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저와 옥순이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저희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고 소중한 시작이었죠. 그리고 2년 뒤 옥순이는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어엿한 내 식구가 된 저희 가족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아이들, 그리고 든든한 가족들이 곁에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쩌면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어른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어른이라고 자부할 수 있네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이해이다.